안녕하십니까. 카예행골 안호행기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지금 맨정신이에요. 술 한 잔도 안 마셨습니다. 위기 때 술 안 마셔요. 나의 이름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난 이미 떨어진 꽃잎 위에 백년도 못 살면서 거꾸로 선 너의 모습 해가 지면 돌아오는 녹슬은 울음소리 이 슬픔 무너지고 저기 보일 때에 사랑의 이불자락이 서로시 덮어두고 화등 하나 챙겨들고 미움만 떠납니다. 이번에 조선길 가려고 잡을 게 많이 가나 진짜. 참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해요. 그대의 이름 앞에 내려서려 합니다. 그대에겐 이미 가슴이 없습니다. 이 슬픔 무너지고 저기 보일 때에 사랑의 이불자락이 서로시 덮어두고 화등 하나 챙겨들고 미움만 떠납니다. 사랑의 이불자락이 서로시 덮어두고 화등 하나 챙겨들고 미움만 떠납니다. 미움만 떠납니다. 미움만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화등, 뭐, 가사가 좋다고, 멜로디라고 나요. 그게, 그리고, 노래를 하는 것 같아. 화등을 부르면 좀 악도 좀 쓰면서. 그래서 화등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온 지 꽤 됐죠. 김수희님이 노래하셨죠. 김수희님 노래가 멍에 있잖아. 사랑의 기로에 서서. 이 노래가 40년은 무조건 넘은 것 같아요. 저희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골에서 마실 가서 들었던 노래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희 집에 시골은, 집마다 테레비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저녁 되면은 모여가지고, 아는 형네 집에 가서 이제 그 테레비를 봐요. 주말 연속극 같은 그때도 했거든요. 그때 김영란님 나오는 게 웅녀 귀신, 지금도 기억나. 김영란, 김용인 선생님. 근데 참 웃긴 게
그 이제 선배가 그래요. 니네 몇 명은 테레비 보러 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권력이에요, 권력. 일종의 권력인데 어느 날은 저희가 그냥 말 않고 가거든요. 아, 오늘 중요한 대목 하는 날이야. 그러면 한 세네 명이서 이제 안방에 그 집에 그 형네 집 안방에서 그냥 다 식구들 모여 테레비를 봐요. 그때 그 테레비 인기는 대단했죠. 우리가 노크를 하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 선배가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짜려봐요. 그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선배가.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런 짜려본 걸 감수하고라도 재밌었으니까 그냥 그걸 끝까지 이제 보고 오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그 형네 어머니께서 이제 막내지, 막내. 막내는 임신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애를 낳는다고. 그때는 병원 가서 애 낳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기억나네. 애 낳는다고 애들하고 이제 오늘은 그만하자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저희 집에도 이제 테레비가 들어왔겠죠. 테레비를 참, 테레비가 나올 때 토요명화, 어느 날 갑자기라는 그게 뭐 귀신 나오는 거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토요 미스테리도 아마 그 당시에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토요 미스테리가 있더라고. 누가 그 유튜브 범죄 이렇게 그거 무지 많이 보거든. 토요 미스테리. 용감한 영상을 보다 보다 이제 더 이상 없다고 경찰청 사람들 검색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사랑하는 사람아 한진이 정인이 김민희가 아역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아를 그때 아마 초등학교 때 했구나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게 이제 토요일날 밤늦게 했어요.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 극장처럼 단막극식을 했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울었어요. 남자라고 또 누나도 옆에 있는데 엉엉 울 수는 없고 참 사랑하는 사람과 그 동해 안에선가 그 이별 장면 뭐 재회하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눈물이 막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제가 이게 감수성이 그때부터 있었나 봐. 그래갖고 그랬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50이 훌쩍 넘었네요. 50이 훌쩍 넘었고 현재 상태에 와 있습니다. 세월은 참 막을 수가 없죠. 세월을 이겨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은 그런 나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책을 읽는 것은 그냥 하던 거 해야 돼, 루틴은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조조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 고생스러운 것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맞는 얘기는, 일반인한테는 맞는 얘기고, 영웅 호걸한테는 또 맞지 않은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서, 그, 인간의 크기에 따라서, 됨됨에 따라서, 예,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아까 제 전화번호 하나 올렸어요. 업장송일 편에서. 이 책 필요하시면 선물해 드릴게요. 이건, 저는 기쁨도 나눠야 되고, 슬픔도 나눠야 되고, 책도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어떤 등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등해. 이 사마에 나온 등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등해는 어려서 매우 가난했고, 평범한 생김새에 말을 더듬었다고 하네요. 말할 때마다 더듬거려, 자신을 나도 더듬거리네. 아유, 나도 더듬거려. 말할 때마다 더듬거려, 자신을 더듬거린다는 뜻의 애라고 칭했습니다. 말을 더듬거린다는 뜻의 성어 기기애에는 이 등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이때 나온 말이에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에게는
전농 중랑장 수하에서, 그것도 수하입니다. 중랑장도 아니야. 수하에서 논밭을 보호하는 도전수초라는 미관 말직이 주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반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사마의가 등에가 쓴 글을 보고 그가 큰 제목임을 알아봐 글을 발탁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여백을 아시는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네이버 안호행기 인스타그램 글을 제가 몇 년째 올리는 이유가 최고의 문장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진짜 제 글을 보면은 카예행 고울, 거기 고울이 고객을 위이다 이 뜻이거든요. 누구나 감탄해서 막 눈물을 흘릴 정도의 그런 문장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시련을 겪는 것 같아요. 아무런 시련이 없는 사람이 돼지같이 밥만 먹고 띵가띵가한 사람한테 아무리 그 사람이 글을 읽어도 과연 그게 감동적인 글이 나올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죠. 저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나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지금. 사마이의 백낙과 같은 안목은 감탄할 만합니다. 사마이의 안목이죠. 인재를 발탁하는 것은 인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마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카이엔골이 만약에 인재라고 해, 제 유튜브니까, 제가 인재라고 해도 저를 발탁해주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까 한번 다 읽었는데, 사마이의 백낙과 같은 안목은 감탄할 만합니다. 백낙이 있음 연유에 천리마가 있고, 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낙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백낙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처음 듣는 말이라서. 보니까 백낙이 또 까먹었는데 이게 말을 잘 보는 사람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천리마를 딱 인재를 잘 보는 사람이 인재를 딱 보고 얘는 인재야. 얘는 큰 인물이야. 그걸 알아보는 거. 아무리 인재가 많아도 누가 키워주지 않고 발탁해주지 않으면 그냥 천리마도 농부를 만나면 닭 갈다가 끝납니다. 천리마로 태어났는데 인연이 부족해서 인연이 없어서 그냥 닭 갈다 끝나는 말이 뭐 한두 마리겠어요. 그럼 내가 천리마다. 그러면은 저처럼 유튜브를 하고 누군가의 그 눈에 들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될 일이 아니에요. 유튜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하나의 이제 예가 있는데 어떤 이제 교수가 훌륭한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가 제자가 너무 괜찮은 거야. 아, 이 제자는 천리마야. 이 제자한테 다 양보했어. 자기 명예가 걸린 것도, 야, 네가 가서 해봐. 네가 가서 해봐. 갖고, 제자를 많이 키워줬어요.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제자를 키워줬습니다. 이게 뭐 모든 프로젝트 기회가 교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제자한테 이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교수니까 실험실 같은 게 있었는데, 실험실까지도 그 제자한테 다 넘겨줬어요. 어.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교수보다 이 제자가 더 뛰어난데, 왜 나이 먹은 교수가 실험실을 차지하고 있냐. 뛰어난 제자한테 줘야지. 주변에서 그렇게, 아니, 왜 당신이 차지하고 있어. 제자가 더 뛰어난데. 근데 노 교수가 이제 그랬죠.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밀어낸다. 그 양보를 했어요. 네, 그런 교수 나름대로 이제 학식이 있는 분이니까. 예,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제자를 가르쳐 놓고 사부는 굶어 죽는다. 이런 말이 있나 봐요. 써 있네. 이러니까 세상에 이제 천리마를 키우려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아니, 내가 실컷 키워봤자 모든 영광은 제자한테 당하고 나는 굶어 죽게 다 뺏기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그 교수가 정말 뛰어난 제자를 자기가 가르쳐 가지고 만들어 냈는데 모든 재물과 명예가 제자한테만 다 가고 자기는 참맛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제자를 키울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굶어 죽기, 자기 거 다 뺏기는데. 그래서 스승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춘추 5패 중 하나인 제환공 시대, 제나라에 인재가 넘쳐난 이유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제나라에는 왜 인재가 넘치냐. 인재가 넘치다는 말은 백락, 스승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읽어볼게요. 관중이 제환공을 보좌하여 제후들을 규합하고 천하를 바로잡아 폐업을 칭할 때 매번 관중이라는 천리마가 뛰어난 성과를 보이자, 제환공이면 뭐 거의 뭐 임금이겠죠. 제환공이 첫 번째로 표창한 사람은 바로 관중을 깨우친 스승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박이야. 아까는 평범한 나라에서는 그 뛰어난 제자만 했는데, 이 인재가 많은 나라, 잘 나가는 나라는 도대체 저 제자를 누가 만들었냐. 이걸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보다도 그 제자를 만든 그 스승한테 첫 번째로 표창을 준 거예요. 국가를 위해 인재를 키운 것에 감사드린다는 이유. 되는 나라는 된다니까. 두 번째 표창은 관중이라는 인물을 발굴한 인력자원부. 무슨 이제 하나의 부서. 그 인력, 천재를 발굴한 하나의 부서겠죠. 그 회사면 회사, 뭐 장관이면 장관. 인재한테 집중한 게 아니고 상을 그 인재를 어느 부서가 만들었는가. 거기에 이제 집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겨우 세 번째가 관중, 그 인재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아까 못 사는 나라는 인재를 서로 안 키우려고 했어요. 서로 인재 키우면 인재가 다 뺏기고 나는 굶어 죽게 생겼고, 잘 나가는 나라는 서로 인재를 키우려고 그래요. 왜? 첫 번째 표창을 받으니까. 제 나라 사람들은, 잘 나가는 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재능이 없어서 수레를 끌지 못하더라도 천리마를 키우는 재미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제 나라의 인재들이 많아진 거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데 우리가 인재를 어떻게 키우는 방법은 알잖아요. 인재만 잘 키우면 난 로또야.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좀 힘들거든요. 인재만 잘 키우면 나는 로또에 된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한 인재가 두각을 나타내고 큰 공헌을 하게 되면 이 왕은, 리더는 반드시 이 인재를 누가 추천했는지, 누가 가르쳤는지, 누가 키웠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인재를 키운 사람한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표창을 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또 대목이 나옵니다. 야, 누가 인재가 됐어. 근데 인재가 된 사람이 한번 성공하면 자아팽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등에도, 아까 등에가 미단 말찍이었거든요. 미관 말찍, 미단이 아니라 미관 말찍. 했는데, 사마이가 딱 발탁을 했어요. 근데 등에가 이제 자기 능력을 발휘하니까 이제 막 거듭 받겠죠. 근데 너무 성공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번 성공하면 자아팽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등에도 보통 사람처럼 커다란 성공을 이룬 후에 자아팽창을 하여 두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했다 이거죠. 첫 번째는 멋대로, 지 멋대로 그냥 이 사람한테 상의 않고 결정 내리고 그냥 사람들 지멋대로 갖다 쓰고, 멋대로.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말을 할 때 분별 없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이게 저도 뭐 회장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자아팽창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멋대로 뭐 간부를 쓸 일은 없었겠지만은 말을 할 때 분별 없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반성합니다. 음. 결국 인간관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것도 한 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분별 없이 하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으로 리드하는 사람. 정서적. 이런 사람은 정서와 직관에 의해 생활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단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일만 수행합니다. 정서적으로, 정서와 직관에 의해서. 약간 디테일하지 않다, 뭐, 그 뜻이겠죠. 첫 번째 리더는 정서적 리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하게. 두 번째는 머리로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논리와 판단력, 일할 때 이해 분석, 이익을 따르고 해되는 것은 피하며 신비와 지레학이 있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네. 머리가 좋은 사람. 세 번째는 마음으로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신념과 이상을 가지고 있어 일을 할 때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응당 해야 할 일을 설령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했으니 후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설령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해도 가야 한다면 갑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위대한 사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세 번째, 마음으로 리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 일을 하고 분명 불가함을 알았어도 그것을 행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희생하고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이번에 계엄 때, 그, 밤늦게, 장갑차를 막은 청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위대한 분들이죠. 솔직히 장갑차를 막을 때, 장갑차가 말 그대로 옛날 같으면 그냥 밀어버렸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장갑차를 막는 그걸 갖다가 후임을 다 못했지만은 후회하지 않죠. 예, 참 숙연해집니다. 그럼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야, 그 장갑차를 막는다. 그리고 안기령님인가 또 얘기하지만은 그 총뿌리를 합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낮에도 아니고 밤에 느닷없이 총뿌리를 하는데 그냥 총뿌리 손을 잡는다. 이런 분들이 이제 위대한 사업을 한 분들이라고 써 있네요. 음.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진짜 판단이 안 설 때, 힘들 때는
역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처세를 했는지. 역사가 필요 없다면 역사 시간이 왜 있어? 뭐 지난 과거 알려준다고 역사해? 그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냥 역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 어느 분 했는데, 알았으면 거기다 메모해놨을 거예요. 사마이는 보통 사람보다 더 보통 사람 같았고, 제갈량은 이인보다 더 이인다웠습니다. 만약 비유를 해본다면 제갈량은 등대불과 같은 사람으로 이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은 역사의 희미한 안개를 뚫고 밖에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 세계를 비춰줍니다. 사마이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진실한 자기를 비춰보고 반성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진실한 자신을 보는 것은 우리 한 개인이 발전하는 시작이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와 사람을 거울로 삼아보길 희망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밖에 비춰주는 등대도 있고 자신의 청결함과 부족함을 보도록 도와주는 거울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 이 거울 명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울 보는 거거든요. 유튜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저를 본다는 것은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 보면서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쁜 습관도 고치게 되고 그 측은지심 아유 기수야 참 그래도 죽기는 싫은가 보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 보면은 참 거시기 온가 보구나 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시간이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고 순간의 선택이 참 좌우합니다. 제가 그 진짜 인스타그램에서 몇 년 동안 올려도 한 통도 연락이 없고 네이버 안 오는지 딱 한 번 연락 왔고 유튜브도 딱 한 번 그 동수 한번 하시자는 분 한 번. 예, 인스타하고 네이버는 거의 몇 년 됐거든요. 그래도 그걸 오늘도 올렸거든요. 글을 올리고 하는 거 보면 저는 타고난 끈기는 있나 보다. 아니면 그 방면에 소질이 있나 보다. 사실 끈기보다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 그리고 이제 제 영업하는 이제 스타일이 바뀐 거고, 어, 무작정 걷는 거에서 뭔가 이제 디지털 기기를 좀 이용해보자. 뭐, 이런 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작금의 이 현상을 어떻게, 이제 저도 사람이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아까도 그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착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착해. 좀 바보 같아. 굳이 소주 안 시켜도 되고, 식당 가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저는 그렇게 해주는 게 그 사람이 상대가 좋아하니까, 항상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원래 제가 보험 옛날에 가입하는 것도 남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운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짐으로 이제 오고 있는데, 저는 반성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저는 항상, 예.
누군가한테는 그게 한때 웃음을 주었고 기쁨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생각했지만은 장기 씨가 참 착한 사람이구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게 배려한다는 건 돈을 썼다는 돈을 쓰는 게 배려하는 거예요. 백날 마음으로 주둥이로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진짜 다 썼어요. 다 썼고 굳이 그 사람이 좀만 주는 소리 하면은 그냥 나오질 못했어요. 내가 하다 못해 집에 쌀이 떨어져도. 그래서 제가 혼자 사는 거야. 만약에 같이 살았으면 물론 같이 살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래서는 제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혼자 어렵잖아. 저 혼자 어려운 건 괜찮아요. 이 한몸 구주고 일벌돈 그게 나오지. 이게 까먹었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저 혼자 힘든 거야. 뭐 다 안고 가야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제가 한 얘기에 반론이 유튜브 구독자 90% 이상이 제가 다 지인이고 제가 한 번씩 술을 먹은 사람이고 저 연관이 있는 분들이에요. 제 얘기가 다르면은 사귀면 댓글 달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또 반성하면 되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반성하는 횟수를 줄여가는 거지. 내가 신이 되려고 하고 그거 하면 그 정신병자 돼요. 실수는 당연한 것이다. 아, 그 대목이 나오네. 이거 중요한, 오늘 길어지겠는데. 아, 이거 중요한 대목이야. 그렇지. 아,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의 실수는 당연한 것이다. 이게 나와요. 나오는데? 또 잘못 적었나 보네. 에이, 이게 있더라고. 이게, 저 사람이 내가 봐도 B급 인재야. B급 인재인데, 책을 이렇게 봐야 돼요. 책 보면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말하다가. 안 봤으면 할 얘기가 한계가 있는데, 책 보니까 떠올라. 실수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직원이, 내 밑에 있는 직원이 B급이야. 기량이.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A급 일을 시켜요.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실수를 하겠죠. 그 일부러 시킨대요. 그 사람 키우려고. 여기 있네. 실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라고 써있네요. 이게 뛰어난, 아까와 똑같은 이어지네요.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제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의 무대를 제자한테 이제 넘겨줘갖고 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제자에게 안 주는 거야. 지가 다 하는 거야. 그게 제자가 뭐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 밑에 선생님 있으면 안 된다. 그가 일을 잘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도 그가 직접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는 조급해하지 말고 잘못한 후에도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상사보다 훨씬 못해도 그를 격려할 수 있는 넉넉한 아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잘못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좀 능력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든 일을 과제를 주면은 발전한다. 그러네요. 가장 어려운 일도 매일 하면 조금씩 쉬워지는 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이게 자녀한테도 자녀들이 요즘 삐뚤어지니까 그렇대요. 이게 안쓰러우니까 부모가 다 해준다 이거야. 그냥 당장 안락함 주고, 아야 내가 다 해주고 그냥 다 해주니까 아이들이 아이가 필요한 걸 다 해주니까 독립적으로 성장을 못한다 이거죠. 이게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에 좋은 교육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마음이 아파서 못한다 이거죠. 근데 사마이는 이 책의 주인공 사마이는 자기 아들 사마사 사마소를 갖다가 전쟁터에 데리고 다녔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가장 위험한 첩자 간첩으로 자기 아들을 내보냈대. 염탐하고 자기 아들을. 그래서 사마사 사마소가 특히 사마소 둘째 아들이 나라를 세우죠. 그렇게 강하게 가르쳐 가지고. 당장은 마음이 아프죠.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평범하게 키우면은 어차피 죽는다 이거야, 전국시대에. 나약한 사람은 죽는다 이거죠. 과도한 사랑은 오히려 아이를 해치는 것입니다. 꽃을 기르는데 차가운 물을 줘야지 뜨거운 물을 주면 안 됩니다. 현재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끓는 물을 주고 있다 이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사마이에게 조상, 사마이에게 그 반대편 그 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걔가 이제 죽었잖아, 사마이한테. 걔가 이제 부천에서 너는 어찌 그리 못났냐? 아버지가 그 아들 이제 부천에 죽어서 이제 만났다고 하고 가상으로 나왔네요. 너는 어째 그렇게 못났냐? 사마이한테 졌냐?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반문했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잘할 때는 좋았지만은 막상 큰일을 하기에는 너무 나약하게 키워서 그냥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길어지네. 그냥 자녀를 갖다가 하루 내내 떠받들고 편애하고 지켜주는 것은 아기 호랑이를 온실 속에서, 천천히, 아기 호랑이를 온실 속에서 포동포동 살찐 돼지로 키우는 거다. 내가 호랑이를 낳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잘 키워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 호랑이를 낳았는데 떠받들고 그냥 할 거 다 해주면은 그 호랑이가 돼지로 되는다, 이거 살찐 돼지로. 그 살찐 돼지는 뭐 잡혀먹는 일밖에 더 있어. 이익으로 범인을 꿰고 가치로 인재를 설득하라.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익으로. 이게 소인배들은 돈을 주면 따라오고 뛰어난 인물들은 돈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뭔가 꿈을 줘야 된다 이거지. 위대한 이상을 그걸 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사마이가 이제 죽으면 선녀기가 아들들한테 부디 삼가고 또 삼가거라. 주둥이를 익혀라 이거지. 받으라 이거지. 음. 가장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동시에 가장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또 세상의 이치다. 이 권력에서는. 사업에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처신의 품격이 있는 리더야말로 고급 인재를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이상이 있는 건 다 누구나 있지만 처신의 품격, 나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해요. 여백, 처신의 품격. 음, 처신의 품격이 범접할 수 없는. 이런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음, 따뜻한 물이 있어요. 따뜻한 물이 있는데 여기에 손가락을 딱 넣으라겠어요. 물을 따뜻하게 해놓고 손가락을 딱 넣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따뜻한 물에 손가락을 넣으면 따뜻하다고 말할까요? 차다고 말할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따뜻한 물이 있어요. 여기다 손가락을 누가 넣어보라고, 당신한테. 딱 넣었는데 당신의 대답이 딱 두 가지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나와요. 나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따뜻해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차다고 말한대요. 대부분이 따뜻하다 말할 수 있는 생각하는데, 이거 이렇게 차요? 그건 왜 차다는 말이 나오냐면은 그 사람은 그 전에 더 따뜻한, 더 뜨거운 물에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이거요. 내가 저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줬는데 고맙다고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사랑을. 과거에 어떤 환경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예. 이게 아무리 잘해줘도 인간인지라, 옛날 그 팀장님이 옛날 누구는 고잘해줬는데, 무슨 뭐 회식비 한 1000만 원씩 줬는데, 새로운 팀장이 100만 원밖에 안 줘.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았는데도 감사한 줄을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참 이게 인간관계, 사회생활이라는 게 참 복잡해요. 진짜. 아니, 못죽인 누나는 삼겹살 먹으라고 전화가 와야 되는데, 그냥 배털되니까 연락도 안 오네. 아무튼 제가 이 상황에서 책을 이렇게 읽는 이유는 최대한 제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이 가장 위기이고, 여기서 뭘 찾아내야 돼. 진짜 찾아내지 못하면은, 찾아내지 못한다 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업장소멸 27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오상아. 오상아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 기존의 나를 완전 바꾸는 거죠.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유튜브니까 말씀드려요. 먼저 계산한다. 돈을 쓰겠다는 건데는 안 바뀔 것 같아요. 돈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고생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옛날 코로나가 저를 많이 바꿨어.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막차 타는 게 저는 일상이었어요. 막차. 주안역에서 부천까지 급행 막차 타고 올 때 그 쾌감. 전철 탔는데 전철이 약간 휘어지잖아요. 곡선 휘어지면 어떻게 딱 보면 다 앞에까지 보일 때가 있어. 끝이 보여요. 그러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구나. 진짜 한 명도 없을 때 느낌이 있어요. 그때 쾌감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근데 코로나 와가지고 막차 탈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자영업자들이 문을 이렇게 닫으니까. 다시, 그게 한 3년 가니까 저도 습관이 많이 바뀐 거예요. 다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야수성을 찾아요. 야수성. 물불 안 가리고 문 열고 들어가서 영업할 때 그 야수의 눈빛.
그거 찾으라고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것 같아. 너 잊고 있었지? 야수의 눈빛을. 찾아야 돼. 아, 그러면서도 인간이라 또, 다른 생각들이 또 밀려와요. 산적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아, 전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까 모퉁이에서 국수는 한 그릇, 저기, 유산하시는 동생분이 사줬습니다. 유튜브라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양기 사장님, 외상가 5만원을 갚으시고, 국수 드시고 힘내서 돈 벌어서 외상가 5만원 갚으세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 저를 막 꾸중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말해서 기분 나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그 꾸중이 너무 그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애정이 담겨 있어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아, 그래도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진심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심 맞아요. 음. 아, 굉장히 오래 그 영상을 하고 있어요. 제목을 횡설설로 해야겠네요. 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잠깐 고요함을 한번 고요함을 느껴보고, 다시 동네 한 바퀴 순찰하고 오겠습니다. 연말연시 힘내시고, 걱정이 아프지 마시고, 새해 설계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꼭 대박 나세요. 지금까지 카예행공 아노행기 양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